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짜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분주했던 오늘장의 흐름과 이슈를 브리핑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합니다. 네, 또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뉴스는 새롭게 어떤 게 올라왔는지, 또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알 수 있는 작전명 시크릿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월요일이죠.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일정들 체크해 봐야겠죠. MBN 주머니 매니저가 세세하게 요일 정리해 줍니다. 주세요 코너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 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지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좀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장 후반부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36% 상승했고요. 2,556포인트. 코스닥은 반면에 0.18% 약보합권에서 하락했습니다. 912포인트의 장 마감했고요. 자,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500개가 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거의 8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각각 238억 원, 340억 원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를 했는데요. 1,093억 원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이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에 돌입을 했는데 적정 주가가 29,000원까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이 1조 6,853억 원이라고 하고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약 예정에 있습니다. 첫 따따블 상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모멘텀이 있는 만큼 로봇주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조선가가 무려 31주 연속이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30주 연속 상승하는 게 우리가 2000년대 봐왔던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조선 슈퍼사이클 진짜 왔느냐? 아마 이에 대한 해답, 증명이 현재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제약바이오도 오늘장에서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또 상한가 가는 종목까지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또 세계 폐암학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 서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원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모멘텀들이 좀 주기가 좀 많이 당겨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안 의결이 좀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3호기, 4호기도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한번 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니의 원전의 이 협력도 더 강화됐다는 소식에 오늘 원전주들이 또 모처럼 자주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 조선주들이 모처럼 또 움직였고 조용히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올해 신조선가 지수 추이가 무려 31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월별로 따지면은 8달 가까이 신조선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74.0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조선가가 30주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진짜 조선이 정말 잘 나갈 때 조선 슈퍼사이클일 때 4번이 나왔고요. 네. 이번이 5번째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증명이 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지금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조선 수주율을 보니까 네. 중국의 점유율이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사들 최근에는 22% 정도 오히려 수주량이 줄었는데 그 빈틈을 중국이 파고 들어와서 지난달 71척 중에서 60척, 무려 80% 넘는 수치를 중국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조금 그래서
국내 조선업에서는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증권업계에서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아예 리그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중국은 저가 조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 LNG 고부가 가치 전략이 들어가는 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주량과 매출량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슈퍼사이클 언급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조선주 지금 3차 슈퍼사이클인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먼저 이 조선주 슈퍼사이클을 살펴보면 1차가 1963년에서 1973년이었고요. 또 2차 슈퍼사이클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였습니다. 사실 이 주기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거의 30년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조선주 슈퍼사이클 주기가 거의 3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10년을 앞당겨서 20년 만에 다시 또 빠르게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1, 2차 모두 글로벌 경제가 화량이 되면서 무역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선박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건 LNG선에 한해 있어요. 보면은 국제해사기구 IMO 환경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쵸.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또 노후 선박도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이 LNG선 발주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때문에 이렇게 LNG 선박에서 한정된 게 진짜로 슈퍼사이클일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조선 3사,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 실적은 계속 좋다고 하는데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수주 목표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9월 내로 수주 실적이 수주 목표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은 아직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 LNG 발주가 하반기에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려움 없이 이 수주 목표를 채울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모두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이슈들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엔 어떤 공시와 이슈가 있었는지 비밀요원 임혜정 요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거래 마감 후 이슈들을 통해서 내일을 대비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동안 앞으로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들까지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거래 후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하는데요. 그 첫날인 오늘은 증권가에서 호평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리츠 증권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세계 4위 수준의 협동 로봇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성장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중장기 경쟁력까지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달 21일과 22일 청약을 거쳐서 10월 초에 상정하는 일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중국 단체 관광이 전면 허용되면서 현대백화점의 면세점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백화점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등 중국인을 겨냥하는 마케팅 전략에 힘쓴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제 원유 유가는 폭등하고 있어서 한국과 미국 항공주가 일제히 하락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앞서 살펴봤듯이 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서 추석부터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따른 국제 여객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후 공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설 쪽 볼까요?
서희건설에서 양주 용암 3지구 아파트 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계약 조건 불충족 등으로 계약 당사자가 해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봇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진 로봇이 자율주행 솔루션과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로봇 청소기 사업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엔터 쪽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FSC 엔터. 172억 원 드라마 혼례대첩 제작 계약을 체결한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 혼례대첩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중매 코믹 멜로 드라마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전력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금화 PSC에서 한국서부발전과 더불어서 310억 원 규모의 공급을 계약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죠.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1위의 CJ제일제당 우선주가 9.83% 상승률로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2위에는 비비안이 8%대로 2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위에 10%대로 에드바이오텍이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에코바이오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위에는 인벤티지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비만 치료제 개발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간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위에는 S&T 에너지가 올라와 있고요. 10위에는 한샘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에는 6위의 대림제지 그리고 9위에는 CN알리서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메디데이터 AI 솔루션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에서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마감호 상황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송률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송율 매니저와 함께하죠. 송율 매니저부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뭐 주말은 항상 빠르죠. 예, 또 이제 월요일 방송이어가지고 진짜 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제 월요일 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방송을 같이 하면서 네. 항상 금요일에만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맞아요. 봤잖아요. 네. 금요일에 출근하고 월요일까지 출근해보니 기분이 더 좋으시죠? 이거 반호법인데 예. 진짜 저희가 금요일에만 마주치니까 전 되게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이제 주말이 앞두고 이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데 또 우리가 방송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주말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 주의 증시까지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저희가 이제 뭐 대체적으로 다 중요한 방송이긴 하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 선물 세트 송률 매니저와 함께 월요일 방송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장마감 후 뉴스들도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장마감 후에도 로봇주들은 내일도 강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상장 청신호가 현재까지는 좀 켜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측에 들어갔는데 송일 매니저가 봤을 땐 오늘만 봤을 때 현재 수요 예측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미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IPO에 있어서 다양한 내용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흥행이 지금 이제 꾸준하게 유입이 되냐 이 내용인데 일단 저는 수요 예측 첫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이제 공모가 이제 상한 밴드보다도 무려 11% 높게끔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단순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두산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만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대기업들의 로봇 sek터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는 정말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은 수요 예측 첫날인데도 지금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투자 심리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아직까지 무난한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제 IPO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저는 충분히 이런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진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게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FOMC 그다음에 CPI를 앞두고 있는데 주요 메이저 수급들이 약간 관망세가 짙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게 평가해볼 부분이고 지금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증시의 주축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로봇이 치고 나오는 모습인데 IPO 흥행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로봇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저는 이 IPO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초에 2차 전지 시작이 됐던 것처럼 지금부터 약간 구조적 성장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로봇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줬는데 사실 근데 2차 전지만큼의 분출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에는 2차 전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까지의 분출은 힘들겠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가 이제 하락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25%가량 빠졌는데 이 리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업체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은 판가 연동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리튬을 매입해서 가공을 해서 팔 때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매입했을 때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빠져 있으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에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중국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LFP 배터리가 굉장히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배터리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쌓였어요 지금. 쌓였기 때문에 지금 오죽하면은 덤핑 가능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에 쌓여있는 배터리 재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에는 저는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봐야 되는 내용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SL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가 증설이라든가 이제 추가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23년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4분기 전후로 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둡지만은 그래도 4분기 전후로는 약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 내 LFP 배터리 영향에 좀 재고 소멸 시점 아무래도 좀 4분기 하반기에 4분기 정도는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봇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리츠증권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을 좀 매겨줬어요. 1.9조 원 정도로 원래 1.6조 원대였는데 3천억 원 더 쳐준 거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은 현재 4조 원대잖아요. 이걸 지금 앞뒤로 어디로 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 후반부에 쭉 빠지더라고요. 이 흐름을 두산 로보틱스의 눈높이를 맞춰서 빠진 거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요즘 또 이제 따따블도 올라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빵 치고 올라간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현재 시총은 좀 적정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초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세를 보였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또 리오프닝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두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갔다가 종가 마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비교적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삼성 말 투자가 이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두산 같은 경우는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IPO를 앞두고 있고 두산이 약간 대장격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시초가에 다 같이 로봇은 좋았는데 그 끝에 흐름은 두산만 굳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의 관심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장주를 제외한 로봇주 전반적으로는 약간 수급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전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LG 엔솔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한 종목에 돈이 다 쏠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증시 블랙홀 우려도 다음 질문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로봇도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민수 아나운서와 함께 두 번째 장마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마감 이슈는 방금 또 송유일 매니저가 한시를 기점으로 리오프닝주로 좀 수급이 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6화가 돌아왔다. 하루 중국 단체 관광객이 수백 명 방문하고 있다.
현대 면세점 이야기 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제로 면세점 쪽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월 다르게 증가해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인데,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처음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수익을 쉐어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관광사를 통해서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면세점도 좋고 백화점도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에 어느 정도 중국인의 매출 비중을 차지했는지가 굉장히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월 평균 한 60만 명 정도 방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멀고, 특히나 이제 한알령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피해가 컸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면세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약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같은 기사를 보니까 가장 그 면세점에서 중국인 유커들이 가장 많은 것이 화장품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어느 쪽이 제일 나을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VT 같은 종목은 매일매일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딱 여러분들 2019년하고 현재랑 비교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알령이 발효가 되고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VT도 VT 나름인데 지금 중국 현지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화장품도 지금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락한 폭을 생각하면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9월 29일부터인가요?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국의 황금 연휴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실제로 화장품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실적에도 굉장히 지금 이제 변동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숫자를 제외한 수치였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변동치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가장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부터는 우리가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올랐긴 하지만은 요 단기 구간을 단기 조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보는 게 화장품이랑 면세점이기 때문에 약간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 받고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넘어가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중국의 황금 연휴가 네. 근데 이번 올해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좀 겹치거든요. 네네. 면세점이 닫혀 있을 날이 좀 겹치지 않나요? 이거 좀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내용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민수 아나운서가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가 100% 주가 100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거품 빠진 2차 전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침 내일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출시가 되는 날입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프리정에서 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일 매니저는 어디에 좀 중심을 두고 싶으세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가 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현지에서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네.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도 배제할 수가 없고,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뭐가 있냐면, 최근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이제 우회적으로 합작을 해가지고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거의 다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배터리 3사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투자 심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현재로 가져와가지고 주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기려면은 저는 강력한 투자 심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심리고요.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다양한 악재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저는 일단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가격이나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단기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2차 전지도 지금이 단기 바닥
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겠다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약간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에코프로는 100만 원 아래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리 이제 100만 원이 깨졌다고 해도 크게 막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20만 원 선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쵸. 좀 이 선에서 좀 팔고 다시 로봇주로 트레이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로봇주도 좋긴 하지만은 와 이거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한데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항상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항상 앵커님도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냐 안 넘냐 항상 물어보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98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운드 피겨가 깨진 가격대인데 약간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나쁜 자리는 아니고 단기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따지면요. 저는 에코프로 만약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하락분을 감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은 홀딩할 것 같습니다. 홀딩할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거의 한 6거래일, 7거래일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빠졌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할 수가 있고 지금 실제로 다양한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어요. 격화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상대적으로 수혜 기대감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마냥 지금 안 좋게 볼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단기 바닥권에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에 저도 조금 민수 아나운서도 궁금해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로봇주들이 워낙 지금 강하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2차 전지 상승세는 좀 나오지 않을까가 가장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상장 이후 LG 에너지솔루션을 제가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었는데 LG 에너솔도 마찬가지였죠. 상장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급이 분산이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로봇으로 충분히 저는 수급이 쏠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위에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으로는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관심도를 받지만은 시장 점유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밖에 안 됩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릴 것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도 기름값이 무섭다 하면서 오늘장에서 항공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름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때문에 항공주 내려가고 있는데 항공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항공주가 최근에 국제유가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우리가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여행 소비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고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금 연휴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네. 중국 황금 연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뭐 제일 큰 항공사라고 치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중국 노선 매출이 17%까지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6%까지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지금 이 두 회사에서도 밝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지금 한중 노선을 공격적으로 증편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약간 거의 어두운 터널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터널 지나면은 밝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차트적으로 거의 단기 바닥권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제유가가 높긴 높지만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여행 수요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비를 통해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항공사들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눠보고 있고요. 매니저님, 근데 항공주에서 좀 보자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LCC를 좀 보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중국 노선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좀 주목받았던 LCC 라인들은 오히려 조금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는 시기가 된 건가요, 지금?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행 수요는 아직까지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여객기 수를 보면요. 2018년 이전보다도 지금 현재 적습니다. 여객기 수가. 왜 그러냐면은 LCC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중 노선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LCC 저비용 항공사가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이 힘든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주주 악재도 있었고 지금 LCC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LCC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여객기를 공격적으로 증편하거나 외연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대한항공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LCC가 비교적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점유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의 수혜 기대감이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CC보다는 저는 대한항공 같은 국적사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공시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감 후에 나왔던 공시 중에서 오늘 시청자분 바위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어떤 질문이죠? 저 알체라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시는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주셨습니다. 이게 시간으로 하한가를 가다 보니까 너무 무섭다고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베트남 AI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공시가 있었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일단 뭐 유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운영자금이라든지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은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데 무려 569억 규모의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유증도 나름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유증이 떴다 하면은 악재로 보는 개념이 있는데 유증도 나름이 여러분들 신사업 진출에 쓰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호재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에 비해서 지금 뭐 알체라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 운영 자금 목적으로 지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이거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체라 시간의 한가를 갔는데요. 유상증자 이슈 현재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시가 나왔던 것 화면들 한번 보고 지금 시간상 오늘 좀 송유 매니저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좀 체크는 해봐야 되는 공시 4개 중에 일단 하나를 골라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골라주시죠. 예, 뭐 로봇의 날이니까요. 로봇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유진 로봇도 지금 로봇 청소기 사업 중단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이 로봇 청소기가 매출에서 얼마나 비중을 좀 차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수급이 비교적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공시가 나온 내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용인데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로봇 청소기 비중은 2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75%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 관련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에 그다음에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었는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불안한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관하고 투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마이너스 7.28%로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장 끝난 이후에 저런 중요한 공시가 나왔었죠. 지금 이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로봇 청소기 사업 같은 경우 25%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당장 중단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공시에다가는 아직까지 중단은 아닌데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로봇이 굉장히 대두되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이 기업 유진 로봇이 로봇 청소기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더 진보된 로봇 사업을 위해서 지금 로봇 청소기 사업 중단은 시장에서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송유 매니저와 함께 작전명 시크릿 시간 외의 흐름들 하나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또 한 주, 그 주에만 볼 수 있는 경제 일정 주세요. 송유 매니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원맨쇼 시간입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놓고 볼 텐데요. 이거 일단 월요일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거죠. 국정원 방산침해 대응 협의회가 출범되었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에는 방위산업 대표하는 15개 기업의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금양에서는 2차 전지 생산 공장 기공식이 오늘 열렸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금양 거래량 자체로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제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7월 소비자 신용지수 8월 중국 차량 판매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지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금리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도 하나씩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8월 차량 판매 이 지표 자체는 사실 앞전에는 우리가 크게 중요도 없게 봤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테슬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에서는 지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보안이 강화된 모델인데요. 이때 삼성 SDS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도 공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좀 우리가 조금 약간 의미를 둬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SM 소속 아티스트, 강타, 보아, 동방신기 포함한 13개 팀이 지금 하이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 플랫폼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이브에서 앞서 SM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인수전을 철회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같이 하는 협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외로 보시면은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인데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구글에다가 반독점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구글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됐었는데 이 점유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12일입니다. 12일이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 대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제 애플 관련 내용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가 발표가 예정되었는데 이때 이제 충전 단자가 바뀌어지죠. USB-C 타입으로 바뀌어지는데 물론 이제 전 시리즈에 비해서도 이제 판매 가격이 높을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펙 월간 보고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에서 지금 발행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앞전에 국제유가가 추세가 많이 다운되었을 때는 비교적 중요도가 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국제유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국제유가는 또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일 수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좀 약간 이것저것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제 국내 먼저 보시면요.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개최가 되고요. 같은 날 같은 공간 킨테스에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전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 기업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소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수소차 판매량을 보면은 역성장이 있습니다. 지금 판매량 자체는 안 좋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수소차 판매량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건 현대차입니다. 이 수소 산업에서는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저장부터 해가지고 밸류체인 전반적인 내용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는 또 이제 부분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일, 14일 지금 4시간씩 부분 파업하겠다 밝혔었는데 노조와 사측이 계속해서 임금 협상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K관광 로드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가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영향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CP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8월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국제유가가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시장은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많이 두고 있지만은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비공개 AI 미래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기에 비공개인데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냐면은 미국의 네로라는 빅테크 기업 대표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국내로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랑 국제 백신 산업 포럼회가 개최가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약바이오 주된 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반기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페 베이비 페어라고 해가지고 국내 최대 육아 산업 전시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CPI랑 FOMC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지 하회하는지 이 내용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거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통신사 대표와 첫 회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5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성장이 더뎠는데, 이때 5G 내용도 같이 해서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표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상회하는지 요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월요일에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23 K 콘텐츠 엑스포 개최.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하는 건데 멕시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딴 거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뭐 일본 증시 휴장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우리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포인트를 줘서 말씀드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삼성 SDS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또 CPI 발표도 되는 이번 주 흐름입니다. 송유 매니저가 이번 주 일정 쭉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일정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CPI인 것 같습니다. CP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의 전반적인 내용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할 것이다에 많이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지 상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미 높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한다고 하면은 9월 같은 경우는 FOMC가 동결될지언정 그렇죠.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PI에 대한 이야기 한번 프리뷰 삼아서도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유 매니저와 함께 또 이것도 이제 코너 이름이 민수 아나운서가 잘 살리는 주세요. 잖아요. 네, 자, 그렇죠.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 종목도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이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슈로 되게 기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던 게 송유 매니저가 하나 시스템 소개하자마자 다다음 날 바로 이 외교 세일즈가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야, 보는 눈이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더라고요. 예, 뭐 계속 저는 긍정적인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반전이죠. 예,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좀 비교적 상승 흐름이 저조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렸었고 네. 지금 주력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또 이제 신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죠. UAM 사업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25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 우리가 분할매수 관점으로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에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가격대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해봤고요. 수익률 네. 현재 1.42%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화 시스템도 하나 시스템인데 같은 그룹 내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더 시원하게 가는 것도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다른 관점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은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다른 게 있는데 방산이잖아요. 예, 같은 방사는 방산인데 여러분들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같은 계열사긴 하지만은 엄연히 사업 분야가 다르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거
겁니다, 여러분들. 전투 지휘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주 사업 분야로 영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망공교통 신사업에도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충분히 단기 모멘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시세가 나왔었는데 하나 시스템은 아직 누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관망세를 유지할 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 전망 이야기도 들어봤고 일정을 체크해 봤는데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뭐 바이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로봇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어떤 섹터가 또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는 섹터가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번 주 어떤 섹터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예, 오늘 뭐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섹터를 언급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것 중에 하나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중국 황금 연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면세점, 백화점, 항공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중에서 항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선 공급은 2019년도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8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공급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지금 눌렀기 때문에 국제선 탑승률은 지금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고 뿐만이 아니라 운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국제유가도 있겠지만은 운임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30% 40%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제유가 상승분을 운임비에다가 전가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여러분들 좀 공략하시기 저는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좋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객기 수요가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는 화물 수요가 증가하는 전통적 성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공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여행 수요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진짜 요즘 어디 명동을 가도 정말 많이 보이고요. 맞아요. 어딜 가든 많이 보이는데요. 반면에 저는 중국 단체 관광을 타겟으로 했는데 사실 여행사, 그러니까 항공사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여행사를 이용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중국의 항공사도 많으니까 그걸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실제로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팩트인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한 17% 가까이가 중국 노선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존의 노선 확보했던 노선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하반기로 가면서 한중 노선을 증편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LCC에 대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LCC 중에 절반이 지금 법정 관리 중이거나 지금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이 굉장히 수혜 기대감이 쏠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섹터를 주셨고요. 그 안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일지 종목 주세요. 예, 뭐 굳이 안 드려도 대한항공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리오프닝도 그렇고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들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여객기를 투입을 하고 있지만은 국제선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85%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운임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30%에서 40%가량 지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아까도 LCC 관련 내용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성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가부터 22,15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4,200원, 손절가는 21,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밑에 이제 목표가 24,2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흥민 매니저님 짧게 네이버 밴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짧게 소개해드려야 되는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닌데 지금 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네.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되는 내용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들
네이버 밴드, 송영 매니저의 밴드에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 스타워즈 오늘 저희가 스타워즈 투나잇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